그러니까 뇌로 만들어진 뇌라고 2부 8장의 제목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달리 생각하면은 나노 로봇들로 이루어진 로봇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로 만들어진 뇌라고 써져 있지만 신경세포 하나하나마다 독립성, 개별성을 가지고 있는 각자마다 어떤 미세한 정도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미소한 정도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뇌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뇌라는 게 어떤 하나의 중앙통제국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CPU 같은 곳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연결주의 시스템, 연결주의에서 말하는 병렬적인 시스템, 병렬적으로 처리되는 분산 처리망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해 보이는데 그 연결주의 신경망은 각자 나노 로봇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면 우리는 나노 로봇들로 이루어진 로봇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뇌를 생각하는데 뇌를 이해하는데 우리 마음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중앙에 어떤 중앙통제국 CPU 중앙 중앙 집권 체제 같은 게 뇌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결론은 어, 인간의 문화는 완전히 다윈주의적으로 이해력은 동반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가치 있는 구조를 낳는 능력 흰개미 흰개미들이 성을 짓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 점진적으로 감다윈화되어 더욱더 이해를 갖추게 되고 더욱더 상이하다시 탑다운식 조직화가 가능해지며 설계 공간을 더욱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탐색하게 된다. 짧게 말해서 인간의 문화는 진화하면서 스스로의 진화로 얻은 열매를 다시 양분으로 삼으며 훨씬 더 강력한 방식으로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설계 위력을 증가시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뇌라는 게 어떻게 이러한 바텀업 방식의 뇌가 어떻게 진화했는데 라는 거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뇌는 컴퓨터인가? 상하단식 컴퓨터와 하이상단식 뇌,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의 컴퓨터와 바텀업 방식의 뇌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음, 우리 뇌는 상하단식이랑 탑다운이라는 거는 어떤 지성적 설계자가 있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여 라고 하는 게 상이하단식이라고 한다면은 그걸 딱 주어지고 이걸 실행해 라는 게 탑다운이라고 한다면 하이상단식 바텀업은 뭐가 딱 정해지진 않았어요. 정해지진 않았는데 모종의 기대로 인해서 여기서 뭐 자연 선택 알고리즘 같은 게 대표적인 예시죠. 컴퓨터에서도 프로그래밍에서도 자주 쓰이는 자연 선택 내추럴 셀렉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바텀업 방식을 통해 뇌가 진화하게 됐다. 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뇌는 그러면 컴퓨터인가? 라는 물음을 가질 수 있겠죠. 뇌는 컴퓨터인가? 그러면 컴퓨터랑 뭐가 다르지? 일단 상이 하다식은 아니죠. 탑다운식으로 진화한 건 아니었죠. 그렇다면 기능적으로 뭐가 다른가? 혹은 뭔가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어, 이거 좀, 조금 이따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뇌 안에서의 경쟁과 연합, 파트를 좀 245쪽부터 나오는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뇌는 이런 식의, 반론이 있을 수 있겠죠. 뇌가 컴퓨터라고 한다면은, 아닌데? 뇌는 아날로그인 반면에 컴퓨터는 디지털인데? 디지털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아닌데? 뇌는 병렬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컴퓨터는 객렬적인 방식인데? 3번.
뇌는 탄소를 기반으로, 컴퓨터는 실리콘을 기반으로 하니까 다른데? 그리고 4번, 뇌는 살아있지만 컴퓨터는 살아있지 않은데?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먼저 보면은, 뇌는 아날로그인 반면인데 컴퓨터는 디지털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일부는 맞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이 문제 그대로 맞는 얘기인데, 아날로그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에 따라서, 디지털이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를 의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예컨대 어, 아날로그가 0 아니면 1로 이루어지는 이진법이 아니다. 라는 정도, 비이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뇌다라는 게 아날로그로서 의도하는 거라면은 맞는 얘기죠. 우리 뇌는 실제로 그렇진 않으니. 근데, 음, 디지털이라는 게 예컨대 어떤 동일한 알파벳 신호를 놓고 A, A, 완전 그냥 글씨 그냥 삐뚤어한 A, 이런 A, 똑같이 이렇게 놨을 때도 동일한 A로 보이느냐, 동일한 A로 우리가 추상화해서 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걸 디지털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디지털화된 신호를 사용하죠, 우리 뇌도. 그리고 이거는 언어의 매우 중요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통한 밈으로 발전하게 된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죠. 그래서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이야기예요. 그리고 뇌는 병리학적인 반면에 컴퓨터는 직렬적이네. 이건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뇌는 탄소를 기반으로, 컴퓨터는 실리콘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면은 당분간은 뭐 사실이죠. 그렇게 만들어 왔으니까. 근데 정말 뇌를 실리콘으로 만들 수 없을까? 컴퓨터를 탄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단백질 네트워크, 단백질 네트워크. 한다면은 그건 아직도 뭐가 확실히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고, 어떤 기저의 어떤 화학 차이가 정말 뇌가 꼭 탄소를 기반으로 한 그런 단백질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만 작동을 해야 됐냐라는 것도 뭐가 승부가 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으로서는 뭐 당분간 사실이지만 KU가 난 싸움이냐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뇌는 살아있지만 컴퓨터는 살아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론을 할 수 있겠죠. 인공심장 같은 거. 인공심장은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잘 작동하고 기능은 잘 수행하죠. 인공심장. 마찬가지로 인공어깨, 인공성신경 같은 것도 있어요. 인공와우 같은 걸로 충분히 만들 수 있죠. 그렇다면 뇌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지 못한다는 게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법이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건데. 근데 이거는 아직, 데닛은 뭐 그런 식으로 반론하기도 하고 평소에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즐기긴 하지만 이거 한번 재고의 가치가 있는 이야기라고 수원은 좀 수익 있게 좀 이야기를 하긴 해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2번, 뇌는 병리학적인 반면에 컴퓨터는 정리학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룬 있어. 자세하게 다룬 예전에 정리한 글이 있어서 네 맞아요. 심리철학 시간에 제가 정리한 글이 있어서 잠깐 이걸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체계 X가 뭐 유기체 같은 것도 체계고 어떤 계 같은 것도 어떤 복잡한 시스템 그런 체계가 X가 마음을 지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무엇인가, 어떻게 표준군 조건적으로 혹은 여타 괜찮은 방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을 때, 계산주의 이론, 고전적인 의미의 계산주의 이론이겠죠. 그러니까 computational theory of mind, 마인드에 대한 computational theory를 가진 뭐 철학자 혹은 뭐 인지과학자 같은 사람들은, 이 스티븐 핑커 같은 사람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아무튼 계산주의 이론이 주장했을 때 x가 일정한 튜링 을 구현했을 때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디지털 컴퓨터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한 계산주의 이론은. 반면에 연결주의 이론은 X가 일정한 연결주의자 망을 구현했을 때 그게 마음을 지닌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연결주의를 지지한 논문만 좀 살펴보면은, 만일 연결주의자 망이 튜링 기계보다 단순한 디지털 컴퓨터보다 인간의 마음, 선택 상태와 유사한 특성을 더 많이 지닌다면, 더 유사하다면 연결주의 이론이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다. 어떤 거냐면, 연결주의자 망이 인간이 잘하는 일을 잘하고 못하는 일을 못한다. 과제 수행 능력 측면에서 인간과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예컨대 인간은 지각적 대인을 잘하는데 연결주의자 망은 어, 튜링 기계 같은 디지털 컴퓨터보다 훨씬 더 지각적 대인을 잘하죠. 뭐 딥러닝 한 2016년, 2016년 그쯤에 한창 이제 핫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와, 강아지와 개와 고양이를 구별해? 이런 식으로. 물론 시스템에 따른 디지털 컴퓨터가 실행하는 안면 인식 프로그램도 안면 인식 잘하긴 하는데, 어, 그래서 아직까지 아주 정확한 그 결론은 나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컴퓨터가 따라올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책에도 나온 것처럼 폰노이만 컴퓨터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폰노이만 방식, 우리가 쓰는 디지털 컴퓨터 같은 종류들은 모방을 잘하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정렬 방식으로 돌아가지만 정렬적인 방식인 것처럼 흉내낼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병렬적인, 우리 뇌가 병렬적인 방식으로 돌아가긴 하는데 병렬화된 것처럼 우리가 뇌를 작동하게 만들 때도 있고, 그렇게 가능하기도 하죠.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거나 생각을 하거나 개념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추상화를 할 때 어떤 병목 현상 같은, 마치 백렬로 시뮬레이트 되는 것처럼 뇌가 돌아가기도 한다라고 여기에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음, 꼭 폰노이만식 컴퓨터, 그러니까 디지털 컴퓨터라고 해서 이런 지각적 게임을 못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병렬적인 방식으로 흉내를 내서 지각적 게임 혹은 여러 연결주의 신경망이 할 수 있는 걸 못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인간이 잘하는 것이 일단 무엇인지 일단 분명하지도 않고 경계도 모호하다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인간이 큰 수를 가지고 하는 암산이나 대용량의 정보를 기억하는 것을 잘 해내지 못하기도 하고, 근데 마찬가지로 연결주의 자망이 유사하게 잘 해내지 못하기도 해요. 어, 그리고 인간 두뇌와 연결주의자망은, 이거 조금 넘어가서, 연결주의 우리의 마음이 연결주의와 비슷하다라는 걸 지지하는 이론 중 하나는, 그런 근거 중 하나는, 인간의 두뇌와 연결주의자망이 스트럭처가, 아키텍처가 유사하다라는 거. 유사성 하나, 첫 번째, 상상이 있을 경우에 우아하게 약화돼요. 그러니까 엘리건트하게 약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심각한 손상이 아닌 이상 손상 정도에 대략적으로 비례해서 기능이 점진적으로 좋아져요. 그러니까 하나 깨진다고 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직렬 컴퓨터라면 하나 깨지면 다 망가질 텐데 정렬 컴퓨터이기 때문에, 병렬적으로 분산된 신경망이기 때문에 하나가 깨져도 다른 하나에서 대체로 좀 잘해주거나, 우리 뇌는
다른 또 신경과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망가지면 다른 곳에서 일을 좀 대체해주는 그런 역할도 좀 많이 해주죠. 물론 여기에 대한 반박도 좀 있긴 합니다. 물론 디지털 컴퓨터도 if, then, else 같은 그런 분기점이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대처가 가능하다. 근데 디지털 컴퓨터도 로도 뭔가 마음과 비슷한 걸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누군가가 제시하긴 하죠. 그리고 유사성 두 번째, 일정한 영역의 과제들을 수행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런 두 가지 유사성 때문에 인간의 두뇌와 연결주의자 망이 아키텍처가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할 수 있겠는데, 뭐,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연결주의 신경망과 인간의 두뇌가 비슷한 측면이 많다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역선파, 그러니까 백프로파게이션이 두뇌에서 발견된다면 조금 더 유사할 것이다라는 이런 특수의 셔틀랜드라거나 데닉 같은 사람들이 했는데 아직까지 뭔가 실질적으로 발견된 바가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반박을 하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깊이 구체적으로 할 기회가 있다면 하도록 하고 일단은 다시 돌아오도록 할 건데 잠깐 이거를 아 이거 몇 가지를 좀 보여주면 재밌겠는데 음. 제가 챗GPT에다가 연결주의 신경망 딥러닝 연결주의 신경망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챗GPT한테다가 이런 뭐 어떤 단순한 계산을 뭔가 시킨 게 있어요. 어, 58문제에다가 자연수의 배점을 줘서 합이 100점이 되도록 주문을 시키게 된 거예요.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세 번 연속으로 야, 이 짱구야 이렇게 배점은 총점이 90점이 되잖아. 야, 이렇게 하면 72점이 되잖아. 어떻게 했냐면은 2점짜리 14개 하고 1점짜리 44개 하면은 안 되잖아요, 뭐가. 그 100점이 안 되잖아. 이렇게 겨우겨우 한 세 번 해서 겨우겨우 됐는데 연결주의 신경망의 한계 이런 게 있어요. 디지털 컴퓨터. 그러니까 고정적 계산주의에 따른 디지털 컴퓨터는 이런 실수 안 저지를 텐데 연결주의 신경망으로 이루어진 딥러닝 같은 것들은 단순한 계산에 특히 취약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고전적 디지털 컴퓨터한테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고 제가 좀 꼽을 줬죠. 디지털, 디지털 컴퓨터 선배님 보기 안 부끄럽냐? 이런 식으로. 어, 이 친구가 또 설명을 잘해줬어요. 저희 인공지능은 연결주 신경망 기반으로 작동하므로 때로는 예상치 못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고전적 계산주의에 따른 디지털 컴퓨터와는 다른 특성으로, 그러니까 쟁렬로 돌아간 디지털 컴퓨터와 다른 특성으로, 다른 방식, 우리는 이런 실수를 잘 하게 된다. 혹시나 이런 방식이 인간의 뇌와 비슷하기 때문에 인간의 뇌도 순수 같은 거 계산 잘 못하고 어떤 빠른 수학적 계산에 좀 용이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결주 신경망이 뇌랑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다시 PPT로 돌아와서 그래서 뇌는 병렬적인 방면에 컴퓨터는 직렬적이다. 맞는 말이에요. 연결주 신경망에 따르면 그리고 한 가지 이것도 하나 를 하면은 연결주의 신경망을 좀 더 지지하는 근거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스터디에서도 공유했었던 이야기도 한데 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의식적인 체계와 원시 본능의 체계가 공존하는 영역이다. 그런데 캣크라스 낭상과 상모시린 등의 경우 친근한 사람을 알아보는데 두 개 이상의 체계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캣크라스 낭상은 뭐냐면은 일단 상모시린증 환자가 뭐냐면은 얼굴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얼굴을 인지적으로 못 알아봐. 그런데 저 사람과 친밀하다는 느낌은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체계가 공존하는 거죠.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저 사람이 인지적인 차원에서 누군지 몰라. 근데 정서적인 차원에서, 느낌적인 차원에서는 저 사람 진짜 친밀한데? 진짜 남편이야. 혹은 아내야. 이런 존재에게 친밀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여기는 캣그라스 망상은 친근한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어. 저 사람 남편이라고 인지적으로 알아보긴 해. 근데 정서적으로는 친밀함이 전혀 안 느껴져. 그래서 저 사람은 외계인이 혹은 다른 사람이 내 남편의 탈을 쓰고 내 남편인 것처럼 완벽하게 분장하고 나를 어떻게 해코지하려고 온 거다라고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지적인 차원과 정서적인 차원이 공존하면서 달리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될 신경망이 병렬적으로 우리의 뇌가 병렬적으로 그러니까 정서적인 거 따로 돌아가고 인지적인 차원의 하이라키가 따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병렬적인 신경망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중앙의 지위 아래서 중앙 처리 장치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일관된 체계가 아니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번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이 연결줄 신경망을 이야기하려고 조금 멀리 들어갔는데 다시 보자면은 다시 보자면은 그래서 뇌 안에서 경쟁과 연합 뇌는 이 네 가지는 이게 지금까지는 당분간 사실인 건 맞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어, 보면은 일단 우리 뇌는 일단 신경계 신경계고 어, 이런 신경계는 이런 느끼고 아는 존재라는 책에서 좀 빌려온 건데 이런 신경계는 자연이 나중에 만들어낸 존재다. 왜냐 움직임을 위해서 움직임을 위해 요청한 존재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기능적 조절이 필요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내분비계, 호흡계, 소화계, 면역계, 생식계 등 다양한 차별화된 체계를 갖춘 복잡한 다세포 생물은 신경계의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으며 이런 신경계가 만들어낸 심상, 느낌, 의식, 창의성, 문화 등의 결정적인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진화하게 됐냐면은 생물과 같은 고착 생물 포함해서 우렁생이 같은 그런 존재들은 신경계 없이도 성공적으로 진화해. 왜냐? 그냥 거기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신경계는 기본적으로 어떤 활발한 운동을 조화롭게 편성해서 우리가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신체 예산을 아주 적절하게 잘 편성해서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게 조화로운 운동성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신경계가 탄생한 거죠. 어, 대부분의 원시동물과 진화해서 아무튼 봅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진화사에서 어, 신경계가 나타내기 이전에는 어떤 생물들은 체액이라거나 호르몬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했던 거죠. 신호가 전달되고 이런 것들을 원시 우편망 정도로 비유를 한다면 우리의 신경계는 전보 정도로 비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전보 듯이 빠르게 전화기와 무전기가 등장하기 전에 값진 정보를 담은 소포를 다소 느리지만 믿음직스럽게 세계 전역으로 운반하던 우편망이 있었던 것처럼 유기체 안에 신경계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몸 안에는 구식 우편망이 있었던 거죠. 우리 체액, 어떤 호르몬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신경계가 발달한 이후로 전보치듯이 빠르게 우리의 신체 예산을 조절할 수 있게 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뇌가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고 병렬적으로 탄수를 기반으로 어떤 살아있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했는데 분명 살아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살아있다라는 거는 생존을 해결하기 위해
생존 혹은 이제 더 나아가서 번식의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모종의 지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물론 생물체와 생물체가 나뉘는 그런 모호한 경계선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일단 자기 복제 로봇의 직계 자손이라고 할 수 있을 그런 아주 미소한 정도의 세포들, 미소한 정도의 아주 프로토타입의 생명체를 기반으로 그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자기 복제 로봇의 직계 자손이다. 자기 복제 로봇이 착착착착 다 합쳐져서 아주 미소한 정도의 신경세포들의 지향성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 컴퓨터로 어떤 충분히 기능주의적인 어떤 기능주의라는 접근이 있어요. 철학이나 인지과학에서 주류적인 관점인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 특정한 기능을 처리하는 곳이다. 그리고 그 기능은 정보 처리다. 우리의 의식의 기능은, 마음의 기능은. 근데 그 정보 처리는 매질 중립적이다. 매질이 뭐든지 상관이 없어. 매질이 뭐, 우리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지만, 신경세포 대체해서 전선 같은 걸로 원리적으로는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다다다다다 그냥 실리콘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게 극단적인 진행주의를 극단적으로 일관적으로 몰고 가면 그렇긴 한데, 데니스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매질 중립적이진 않고 진화사를 따져봐야 된다. 생물학적인 라이프 스토리를 따져봐서 이게 진화적으로 효율적인 화학 생화학적인 매질을 선호해서 이렇게 진화적으로 탄생하게 된 거지. 실리콘이 원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진화사적인 역사에서 우리 세포가 어떤 생화학적인 물질을 선호하고 자연 선택하게 됐는지 그걸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이후에는 좀 더 빠르게 넘어가자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뇌는 그러면은 백렬 백렬 장치가 아니라 병렬 장치라고 했었는데, 보면은 조금 올라갔구나 이게. 여기에 대해서 호문클루스 연쇄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마 박테리아에서부터 바흐까지라는 책을 다룰 때 아마 첫 장에서 제가 간단하게 이 문제를 짚었었는데, 우리 뇌가 어떤 중앙통제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면, 중앙통제 처리기관, CPU 같은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뭔가 마치 어떤 뇌가 마치 중앙에서 일사분란하게 지휘하는 어떤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또 누가 지휘하는데, 마치 그 뇌는 그럼 누가 지휘해? 라는 식으로 연쇄 무한한 연쇄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조종하는 건 뇌 속에 어떤 뭐가 있어. 뭐 전두엽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러면 뇌 속에 어떤 뭐가 있어. 이걸 또 바라보는. 그럼 또 뭐가 있고 마치 마트로시카 인형처럼 즉 무한 연쇄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호문클루스 마치 뇌 안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호문클루스처럼 난쟁이 속 작은 거인이 있는 것처럼 소인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런 무한한 연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만약 병렬적인 방식의 디지털 컴퓨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근데 병렬적인 방식의 연결줄 신경망이라고 우리 뇌를 해석한다면, 이런 식의 문제는 회피하게 되죠. 어떤 미원회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어. 이렇게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신경세포들 혹은 어떤 시스템들이 이미 그냥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그냥 쭉 펼쳐져 있고, 여기도 신경세포가 있겠죠. 우리 몸 각각에 다 신경세포가 여러 가지 있고, 그것들이 그냥 각각 서로 협력을 할 뿐이야. 중앙 통제하는 일사불란하게 중앙에서 통제하는 지휘군 같은 거 없어.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이 다 나노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데니스는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노 지향성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쭉 넘어가서 빨리 발표를 끝날 건데 저도 자고 또 일어나야 되니까 넘어가서 261페이지에 진짜 너무 너무 쳐낼 걸 너무 많이 쳐내고 짧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럼 뇌는 어떻게 행위 유발성을 골라내는가? 라는 문제에서는 데닛은 베이지안 추론을 언급을 해요. 베이지안 추론을 통해서 그런 하위 상달식이지만 그런 방식으로 음, 어떤 대칭적인 베이즈 코딩 방식의 예측 모형을 간단하게 제시를 하는데 그 근거 중 혹은 간단한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가 어떤 이거 능동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능동 추론이라고 다른 능동 추론이라고 얘기를 한 액티브 인퍼런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가 비주얼 랩에 계신 분이야 더 잘 알겠지만은 망막에서 V1 신경 퀴즈, 시각 퀴즈까지 후두엽에 이렇게 맺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래저래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세상을 피지각을 할 수 있는 건데 망막에서 V1 시각 퀴즈까지 가는 신경 회로가 하나라고 한다면 효율적으로 하나라고 한다면 V1에서 시상까지 보내는 신경 다발은 10개예요. 그러니까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V1 시각 피질에 저장되어 있던 기억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기억을 불러내서 그 기억을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무언가를 세상을 예측하고 코드화하고 코딩하고 능동 추론을 한다. 능동적으로 어떤 세상을 바라본다. 우리가 눈에 핏줄 안 보이는 것도 냉큼이 안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가 다 이 부유한 시각 피질 혹은 여러 다른 시각 이미 갖고 있던 기억을 통한 정보를 통해서 메꾸거나 해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 이런 계층적인 예측 코딩, 계속 예측하는 프레디팅 머신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 뇌가 행위 유발성을 골라낸다. 우리 외부 세계에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들은 계속 기억으로서 저장하고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펴내고 그러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계속 수정해 나가고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확률적으로 베이지한 통계를 통해서 걸러 나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뇌는 아, 이게 탑다운이긴 하지만 우리의 뇌는 오른쪽 가우디 성당이라기보다는 지성적 설계자가 개발해낸 가우디 성당에 가깝기보다는 우리의 뇌는 신경위성에서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베이즈주의 코딩 모형은 어떤 기계 같은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딥러닝도 그렇게 돌아가는 거고 기계 같은 것들도 충분히 그렇게 돌아가고 우리의 어떤 마법 조직, 어떤 마법의 힘 같은 게 있어야만 우리가 인식이 가능하다, 베이지주의적인 게 가능하다라고 볼 이유도 전혀 없고 왜냐하면 그게 가능하니까 컴퓨터도 그런 식으로 작동하니까 어떤 지성적 설계자가 있어야 된다는 이유 같은 건 전혀 없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흰금이성으로 작동하는 흰금이성처럼 이해력 없는 능력으로 충분히 베이지주의 뇌라는 거는 충분히 작동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각각의 신경세 코드, 각각의 딥러닝 같은 거 보면은 가장 낮은 하이어라키에 여러 가지 동그라미들이 있어가지고 위에 은 히든 레이어까지 올라가고 또 이후에 인풋, 아웃풋 되고 이런 동그라미 그림들 많이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죠. 아래에 있는 레이어들은 뭔가 이해력이라는 게 없는
이해력 없는,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이해력 없는 능력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쭉 올라가서 그 모든 세계들이 아무런 이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즈주의적인 방식으로 딥러닝 시스템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 뇌도 마찬가지로 가오리 성당보다는 우리 뇌라고 하진 않을게요. 일단 기본적인 베이직한 뇌의 상태가 왼쪽에서 가깝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건 이런 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정말 정말 너무 짧게 너무 그 한적으로 너무 타내고 이야기를 했는데 짧게 이야기를 하면 결론은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한 무대를 마련했다. 뇌는 컴퓨터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컴퓨터와는 매우 다르다. 여기 있는 거 연결주의 신경망 같은 걸 의미를 하는 거겠죠. 컴퓨터를 꾸려가도록 진화된 필요한 수십억 개의 뉴런으로 구성된 뇌의 기능적 아키텍처는 모든 과업을 고위층에서 분배하는 중앙정치국 형태 위계보다는 자유시장에 훨씬 가깝다. 왜? 그런 중앙정치국 형태, 경제적인 비유를 했었는데, 경제학적인 비유를 했었는데, 테니시. 중앙집권적인 경제체제, 중앙집권적인 계획 경제체제가 실패하거나 비효율적인 이유처럼, 그거보다 훨씬 자유시장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처럼, 우리 내도 중앙집권적인 계획체제는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신경세포들이 다 개별적인, 신경세포들마다 다 달라. 개별적이고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자유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동물 뇌의 근본적인 아키텍처는 베이즈주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이것들은 그리고 이것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으나 고도로 능력 있는 대생성자, 마치 컴퓨터도 그런 식으로 작동하죠. 연결주의 신경망도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단언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베이즈주의 네트워크냐 아니다라는 것까지 또 여전히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것과 같은 그러면 수많은 우리도 포함해서 베이직한 뇌, 동물 뇌라고 할 필요도 없고 뇌라는 건 동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뇌는 베이지주의 네트워크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해력 같은 거 필요 없죠. 신경의 뇌 같은 거는 이해력 같은 거 전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것과 같은 우리가 뭔가 의식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언어도 만들고 어떤 문화도 만들고 종교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것과 같은 이해력은 언제 탄생하느냐? 새로운 유형의 진화적 복제자. 문화적으로 전파되는 정보적 존재가 만들어질 때, 그때에만 비로소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존재는 바로 밈인데, 그럼 밈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는, 이후에 여기 간단한 가설도 제시했거든요. 우리 8장 후반부에 야생화된 뉴런, 이 파트, 269쪽에 간단하게 제시를 했는데, 폰 에코노모 뉴런이라고, 어, 어떤 우리 같은 포유류, 꽤 최근에 진화한 그런 사회적인 생활을 하는 복잡한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존재에게만 있는 폰 에코도모 뉴런이라는 게 그런 한 동물에서만 발견되는 뉴런이라고 하는데 그런 뉴런이 어떤 모종의 힌트를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간단하게 제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폰 에코노모네 에코노모 뉴런 그런 가설과 함께 그리고 밈이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가능해지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2시에 10분이 지났으니까 너무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이거예요. 그냥 진짜 뇌는 컴퓨터인가? 컴퓨터인데 연결주의 신경망이다. 그리고 자유시장에서 각자 모든 중앙정치국 형태가 아니다. 개인주의 네트워크로 충분히 작동 가능하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호모크로스 연쇄 문제 같은 것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고, 그럼 베이스주의로 작동한다고 보일 수 있는 좋은 근거는 우리의 시각 세계가 일단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킹게임성이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정말 정말 너무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뇌로 만들어진 뇌다. 각각의 신경세포가 독립적인 뇌와 같은 수준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뇌로 만들어진 뇌, 그리고 우리는 나노 로봇들로 이루어진, 뉴런과 같은 나노 로봇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로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너무 오버심플라이를 했는데, 어, 잘, 아마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아마 졸업식 내일 하시는 분들